일본 재무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재정제도 분과회 자료에 차기 전투기 소형화를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이 개발하고 있는 F3 전투기를 소형화해 개발비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총 29쪽으로 구성된 이 자료에는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3가지 부분이 있어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방위비를 논의하기 전에 일본의 방위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재무성은 일본 주변에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뛰어난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집중해 한층 더 군사력의 강화나 군사 활동의 활발화가 현재해지고 있어 불확실성이 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비에 대해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른 분야보다 높은 증액을 확보, GDP 대비에 차지하는 방위비의 부담은 0.9%로 이를 논의할 때는 GDP 대비 이외의 부분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의 방위 전략을 거론하며 방위비를 논의하기 전에 일본의 방위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중국은 미군의 전통적인 전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주, 사이버, 전자의 신영역 능력 강화와 미 해군 함대의 연안 해역 접근을 방해하기 위해 대함도 탄도미사일 배치 등을 추진하며 접근 저지, 영역 거부 전략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최첨단 기술 및 능력 획득을 위해 전통적인 무기 체계로부터의 탈피를 추진한다고 바이든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재무성은 미일 일체 운용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방위 전략이 아니라 더 내용이 있는 방위 전략을 입안하고 나서 방위 비용 증액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재무성이 채택한 최첨단의 기술이나 능력 획득을 위한 전통적인 무기 시스템 탈피라고 하는 미국의 방침은 노후화한 장비품의 근대화가 늦어진 상황에서 상승한 운용 유지비에 대해 예산을 압박해 이를 유지하면서 장비의 근대화를 실시하면 신기술이나 신장비품의 개발에 예산이 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시적인 전력 저하를 초래해도 노후화된 무기들을 처분해 자금을 마련해 현대화의 속도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군의 기본 전력이 수립되어 있으며 유사시 작전을 수행해야 할 각 부대의 임무가 부여되어 있어 그 임무에 따른 전투 장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작전 계획은 꾸준히 연구되고 수정되고 있으며 전투 조직도 이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태평양 전쟁 이후 전범국이 된 일본은 전수방위가 기본 전략이라 자국의 국방 전략을 독자적으로 구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자체적 국방 전략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때문에 전략을 수립한다면 어느 나라로 자위대를 전개할 것인지가 모호하고 자위대의 전략 수립 자체가 전수방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치아 연구의 영향도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963년에 비밀리에 검토되던 미치아 연구 사건 발각 이래로 일본은 자체 방위 전략에 관한 논의가 금기시되었습니다. 또 미일 안전보장 조약과 관련하여 일본이 단독으로 방위 전략을 세울 경우 미국과의 전략 조율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어 자체적인 전략 연구와 이의 수립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로서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는 것이 더 두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 항공기나 라이선스 생산을 한 항공기를 구성하는 부품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는 방위성이 장비품의 효율적인 취득이나 비용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2015년에 방위장비청을 발족시켰지만 아직까지 많은 장비품으로 비용의 고정이 해소되고 있지 않아 조달 개혁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국산 개발이나 라이센스 생산을 실시한 항공기에 대해 부품 단위의 비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성에 따르면 국산 항공기는 개발 초기 단계를 포함해도 40에서 60%가 수입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압계통이나 공조관계 등 기반 부품에도 수입한 부품이 사용되고 있어 국산품으로의 변경도 불가능하며 부품 조달 비용이 급등해도 범용품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것은 자위대의 독자 사양 추구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국산 항공기는 제조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국내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 부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가 관리가 어렵고 국내 조달 부품도 자위대의 독자 사양 추구에 걸림돌이 돼 범용품으로의 전환도 어려워 조달 비용 급등이 반쯤 방치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재무성은 비용 관리를 원청 기업에 맡기고 대체성이 부족한 자위대의 독자 사양 요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조달수를 수년에 정리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조달수를 좁혀 10년, 20년 단위로 취득하는 방식이 조달 비용의 상승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이 방위산업 기반을 위해서는 해외 수출로 생산량의 규모를 확장시키거나 조달 비용 상승을 감안해야 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에게 개발의 로드맵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일본 미쓰비시는 F3 전투기를 미국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재무성은 F2의 후계기로서 개발 작업이 벌써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득해야 할 방위상 소유상의 효과, 기능, 사양, 프로그램 전체의 총 개발 비용이나 스케줄을 방위성이 정식으로 제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액의 국비가 들어가는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국민에게도 추상적인 설명이 아닌 개발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개발의 진척 상황 등도 적시 게시하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아무런 계획도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요? 일본이 개발 및 제조 비용을 모두 제공하는데 미국 로키드 마틴은 F-22급 기체 설계를 담당하며 공동 개발 비용으로 대당 기술 로열티를 1억 8천만 달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것을 1억 2천만 달러로 역제안했으나 미국은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또 일본 전투기 개발은 이미 F-35 100대를 넘게 주문한 상태에서 F-3은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F-35 100대 이상을 유지하는 비용만으로도 엄청나고 100대나 있는 5세대를 또 개발하는 것 자체에 대한 효율성도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아직 기본 기능도 확정 안 된 6세대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막연한 상황입니다. 사실 일본 공군자위대의 희망은 F-15, F-22급 대형 전투기로서 규슈에서 발진해 대만을 왕복할 수 있는 대형 기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무상에서 단발 엔진의 중형 전투기를 권유한다면 독자 개발할 필요 없이 기존 F-35를 추가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F-3 전투기, 기존의 XF-91 엔진 개발 및 자국산 공대공 미사일 사업은 공중분해되는 것입니다. 또 그간 연구개발에 놓은 결과물과 누적된 개발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4.5에서 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내자 F3 개발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6세대를 만든들 이미 20년이 지나서 5세대 전투기는 보편적인 것이 될 것이고 기술을 공유해준다던 로키드 마틴은 미 의회를 핑계로 한국이 했던 것처럼 자리를 뗄 공산이 큽니다. 그때까지 F3의 개발비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 해도 기술 인력의 확보, 육성과 유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즉, 연구 조직이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해줄 생산 라인과 이를 흡수해줄 시장이 어우러진 생태계를 이루어야만 지속적 생존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중 이뤄진 것 없이 간헐적 움직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외의 일을 잘 벌이는 일본이 혹시 카미카제를 떠올리며 전투기 소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KF-21은 일본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